오늘 왜 이럽니까? 분위기가 정말 답답하고 진짜 분노까지 침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50대 초반의 부부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결혼 생활 해왔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복하게, 말 그대로 유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죠. 그렇죠. 이 남편도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때 남편이 타겟책이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장으로 그냥 서류만 이혼하는 거야. 위장 이혼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니 위장 이혼이라뇨? 이게 가능한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 자금을 댔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조만간 이제 소위 채권자들이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만 위장 이혼을 하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내, 그러니까 당신 명의로 돼 있는 집이라도 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살려면 당신 명의로 된 집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우리 당신 집은 집대로 지키고 다시 재결합을 해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아내를 이제 잘 설득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홍종선 기자님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의 진심을 믿은 거죠. 이 가족, 우리를 위해서 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류상 이혼에 동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남의 눈에 띄어서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남편이 뭔가 좀 뜨문뜨문 오지 않더니 이젠 아예 집에 안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위장 이혼의 이른바 알리바이는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점점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니 아예 집에 안 왔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던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막 다그쳤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니 이혼까지 해놓고 왜 이러느냐. 이혼했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 말 철떡같이 믿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던 거죠.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혹시라도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여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위장 이혼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제한이고 뭐고 할 거 없죠. 이 사람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혼해놨는데 이미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죠. 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장 이혼을 제안할 당시에 이미 여성이 다른 여성이 생겼을 수 있느냐 그 가능성입니다. 그거는 조사해봐야겠지만 네. 가능성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아니 어려울수록 원래 부부는 더 가깝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이혼하자, 집이라도 지키자. 이렇게 아내를 꼬드겼다면 그렇게 안 하면 아내가 위장이로라도 이혼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가 미리 생겼을 개연성도 있고요. 네. 또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일선에서 이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꽤 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제 이미 이혼이 돼버렸기 세상에, 때문에 어떡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미 이혼을 해버리면 다른 여자하고 만나도 외도에 대한 어떤 도덕적 비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걸 노리고 아내를 꼬드겨서 일단 이혼하고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절대 이거 함부로 위장 이혼에 동의해가지고 그 이혼 도장 찍는 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홍종선 기자님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글쎄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다른 재산을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집은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 돈의 문제는 아니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내는 서류만 이혼한 거예요. 위장 이혼이고 본인은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되돌릴 수 없나요?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분들 저 말고도 더 계신가요? 이런 경우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게 아내분이 됐건 남편분이 됐건 간에 위장 이혼했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거 도로 물를 수 없나요? 하는 분들이 오셔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어떡해요 이거? 위장 이혼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MF 때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도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집 한 칸 있으니까 이혼하자. 이걸 당신 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럼 당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남편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남편의 빚은 아내한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아내가 연대보증 서지 않은 이상 남편과 아내는 별개의 인격체예요.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요. 자, 이혼하고 나서 만약에 전 재산을 아내 앞으로 해줬다. 그럴 경우에도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사행위로 취소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혼 같은 경우는 절반 반반씩 나누잖아요. 근데 100%다 갔다? 그거는 이제 채권자의 어떻게 보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거는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세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1가구 2주택일 때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뭐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이제 뭐 특례를 입학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 가지 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장 이혼은 그러면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아내의 증언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탈세 목적이라는 게 명백해지면 세무당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겠죠. 아하. 뭐 더 나아가서는 그 고발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같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다면 뭐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의 이제 고민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 위장 이혼,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었어요. 남편의 그 제안에 솔깃해서요. 그런데 집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다시 원래 상태로 남편을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내분의 고민은요. 가능합니까? 한 번 떠난 남편은 있잖아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떠난 남편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이제 그 혼인 무효 같은 경우 위장 결혼은 이제 혼인 무효가 돼서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무효로 되지만 이 위장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위장 이혼도 합법적인 이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유효하고요. 이럴 경우는 있어요. 아내가 속아서 정말로 남편한테 속아서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깐깐합니다. 엄격합니다. 네. 거의 인정되기가 어렵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또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정말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요. 네. 이혼 꼭 해야겠대요. 서류상 이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가 있습니까? 1억 원은 아낄 수 있대요. 아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의 가치가 1억 정도입니까? 아하. 두 분의 가정을 유지하고 네. 결혼을 유지하는 거는 1억은 훨씬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위장 이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상에 이 아내분은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이 하소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뭔가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분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